수학의 수학 한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학교 2학년 과정이죠. 2단원에 나와 있는 식의 계산,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호의 어떤 아름다움,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그 광범위한 수학의 그 개념을 굉장히 심플하고 또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학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되죠. 그리고 더욱더 수학적 사고의 발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자의 사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수학자들 또한 이 문자를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또 노력해 왔고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자를 사용한다라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오판토스라는 고대 수학자가 최초로 이제 거듭제곱, 오늘 배워야 할 이 지수법칙을 문자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로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르러서 파촐리, 비에타, 데카르트라는 이제 수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점점 이 문자의 사용들이 현대화되면서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학자들이 수백 년간 많은 노력을 했죠. 그만큼 이 수학에 있어서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 규칙이 있겠죠. 이 규칙을 잘 맞춰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이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이 지수법칙 곱하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은 총 4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이 4개의 공식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A의 M제곱, 여기 있는 요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거를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하죠. 밑.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 이 지수의 어떠한 수학적인 공식이나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지 보시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그래서 지수끼리 서로 뭐 하게 됩니까?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내용을 보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떤 취점이 이 지수라는 건, 2를 3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얘는 2를 3번 이렇게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2를 몇 번 곱합니까? 2, 3, 4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2를 몇 번 곱한 거냐면 총 7번을 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3이랑 4를 더한 것 값이랑 똑같죠. 그래서 지수끼리는 뭐 하게 됩니까? 곱하기일 때 서로 더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가 A의 M제곱에 N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로가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지수와 지수를 서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곱하게 되죠. M 곱하기 N제곱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2에 세제곱이 있고요. 요거에 4제곱을 했다고 합시다. 이 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은 수를 4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곱하기니까 밑이 똑같네요.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서로 뭐 합니까? 서로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죠. 그래서 2에 3 곱하기 4 해서 1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가 있는 경우에 지수끼리 서로 뭐 한다? 서로 곱하게 됩니다. 이게 지수법칙이죠. 자, 밑이 달라요. 자, 지수법칙의 가장 큰 핵심.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같지 않다면 같게 만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같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수를 같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A의 M제곱에 B의 M제곱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같아요. 그럴 때는 A, B의 M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2에 3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밑이 달라서 둘은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2를 3번 곱한 것이고요. 얘는 5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되죠? 10이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입니까? 또 10이죠.
얘랑 얘랑 곱하면 또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을 몇 번 곱한 거예요? 10을 3번 곱한 게 됩니다. 10은 1 곱하기 5지 않습니까? 이거를 3번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밑이 다른 경우에 지수가 같다면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밑끼리 서로 곱하고 지수의 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지수끼리 서로 뭐 해야 되냐면 서로 빼주셔야 됩니다. A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요. 나누기는 분수로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2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2의 2제곱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누기니까.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2를 3번 곱했다는 뜻이죠. 얘는요 2를 2번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가 한 개 남게 돼요. 뭐 한 거랑 똑같게 되냐면 얘와 얘를 뭐 한 겁니까? 빼서 3제곱 마이너스 2제곱을 빼서 2의 1제곱을 만든 거랑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끼리는 어떻게 한다? 서로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그런데 뺐는데 얘가 똑같은 거예요. 2의 세제곱으로 똑같게 된 거예요. 그럼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3 빼기 3을 하면 2의 0제곱인데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지수에 자연수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0제곱은 정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는 써도 되겠지만 답을 쓸 때는 2의 0제곱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얼마나 간다? 1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의 세제곱 분의 2의 세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나누기니까. 그럼 얘는 2를 3번 곱한 거고요. 얘도 2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럼 약분돼서 1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얘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똑같아서 나누기를 할 때 0제곱이 되면 이거의 값은 항상 1로 계산하셔야 되고 만약 나누는데 지수가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2에 만약에 5제곱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러면 D가 더 크죠? D가 더 커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2의 마이너스 2제곱. 요거 음수를 쓸 수가 없어서 얘는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2의 세제곱분의 2의 5제곱이죠? 2의 5제곱이 되면서 얘는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곱한 거고 얘는 2를 몇 번 곱한 겁니까? 5번을 곱하게 되면서 없어지면서 2의 제곱분의 1이 돼요. 얘는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답을 쓸 때는 음수로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얘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규칙을 가지고 모든 지수 형태의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문자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곱하기와 이제 단항식에 대한 계산법을 이 지수 법칙을 가지고 계산해 나갈 겁니다. 계산해 나갈 때 이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지 다른 규칙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문제를 낼 때는 반대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눈이니까 당연히 상호 작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되고 반대로도 반드시 꼭 이해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수법칙 4개에서 가장 핵심은 밑을 같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러한 계산들은 이제 공식만 익숙해지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 밑을 같게 만들고 지수를 같게 만드는 이 과정이 이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항상 지수 법칙이 나왔을 때는 밑을 같게 만들려고 하시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 요 두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지수와 지수가 같게 되는 요 왼쪽에 있는 좌변값과 우변값이 같게 되는 x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 2의 세제곱에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니까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2의 12제곱 마이너스 x가 되어서 자 가로가 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내용을 적용해보면 여기 있는 3과 2x-3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2에 6x-9는 2에 12-x제곱이 되고요. 위치 같으므로 이제 얘와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같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6x-9는 12-x가 되면서 7x는 얼마가 되냐면 9가 넘어가서 21이 되고 x는 7로 나눠지니까 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지수법칙에서 꽤 많이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법칙에서 이제 두 번째 형태로 좀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좀 지울게요. 내용을 보시면 덧셈과 곱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곱셈과 덧셈을 이제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로서 당연히 곱하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밑이 다 어떻습니까? 밑이 다 같죠? 그래서 A에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8제곱 이렇게. 이건 틀린 거예요. 왜요? 덧셈이잖아요. 덧셈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있고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3을 4번 더했으니까 4 곱하기 3이요. 이렇게 하죠. 얘는요. 3을 4번 곱했기 때문에 3의 4제곱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수법칙이죠. 자, 덧셈일 때는 요 개수 똑같은 형태의 개수를 몇 번 더했는가를 따져서 계산하셔야지 여기 지수법칙처럼 곱하기처럼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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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을 4번 더했기 때문에 4 곱하기 a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4의 6제곱 더하기 4의 6제곱 더하기 4의 6제곱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의 6제곱. 4의 6제곱을 몇 번 더했습니까? 4번 더했네요. 그죠? 자, 3의 6제곱, 3의 6제곱, 3의 6제곱을 3번 더했으니까 3 곱하기 3의 6제곱 곱하기 3의 7제곱 분의 얘는 2의 6제곱을 2번 더했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3의 1제곱이고요. 곱하기 3의 6제곱이니까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서 뭐가 될까요? 3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지금 요 밑이 얘는 2고요. 얘는 요 밑이 4니까 어떻게 할까요? 밑을 2로 바꿉시다. 같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의 6제곱이에요. 2의 제곱의 6제곱. 그럼 얘는 뭐 해야 되죠? 곱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3의 7제곱분의 자 2의 1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니까 얘는 2의 7제곱이 될 거고요. 는 따라서 요것과 요거는 똑같네요. 서로 약분 가능합니다. 똑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죠? 2의 2제곱 곱하기 2의 12제곱. 지수끼리 뭐합니까? 서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지수법칙의 첫 번째죠. 그래서 2의 2제곱 곱하기 2의 12제곱이니까 서로 더해주면 2의 14제곱이고요. 1 곱하기 1분의 2의 7제곱이 되면서 자 지수끼리 밑이 똑같아요. 나누기네요. 분수니까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7에서 14를 빼야 될까요? 14에서 7 뺄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의 7제곱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형태로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돼요. 덧셈과 곱셈을 구분해서 이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형태니까 꼭 기억을, 이 유형들을 잘 분석해서 풀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그 자릿수 곱했을 때 그 몇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형태. 2에 12제곱 곱하기 5에 10제곱을 곱했을 때의 자릿수는 몇 자리일까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수를 직접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 수가 대략 얼마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몇 자릿수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같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지수를 같게 만드셔야 됩니다. 밑을 같게 만들지 못하면 지수를 같게 만듭니다.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그러면 지수가 같아졌어요. 그리고 12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거랑 똑같게 되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2의 2제곱이 더 있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요놈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10의 10제곱. 왜요? 다시요. 이게 10제곱 지수가 똑같으니까 요놈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2 곱하기 5의 10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은 얼마죠? 4죠? 자, 따라서 10의 10제곱 곱하기 4가 되면서 얘는 이런 형태가 되죠. 4 곱하기 10의 10제곱이니까 4에 0이 하나, 둘, 셋, 땡땡땡 0이 막 붙을 거예요. 몇 개가 붙겠습니까? 10제곱이니까 이게 10개가 붙어요. 곱하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했었으니까 자 10의 10제곱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에 0이 달라붙게 되는데 0이 몇 개 달라붙게 되냐면 이 10제곱이기 때문에 10개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자리가 될까요? 자 10자리, 11자리의 수가 됩니다. 자릿수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2와 소인수가 2와 5인수를 가지고 10의 거듭제곱을 표현하게 됩니다. 왜 10의 거듭제곱을 이처럼 알게 되면 이 수가 몇 자리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요거의 자릿수는 몇 자리냐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묻게 되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수법칙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도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난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공식 4가지 공식을 완벽하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여기 있는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 고등학교 때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 지수의 형태가 더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지수 법칙을 다시금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의 이름은 밑이죠. 밑. 얘는 지수. 얘는 밑지수. 조금 빨리 하게 되면 밑지수, 밑친수가 돼요. 그만큼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교과나 문제집을 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이제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 사용되는 형태의 문제들 중에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이제 숫자가 굉장히 큰 범위도 계산이 이제 조금 더 쉽게 심플하게 계산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수학은 어떻다고요? 심플입니다. 심플. 항상 간편해야 돼요. 쉬워야 하고 수학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이가 있는데요. 종이 굉장히 큰 종이가 있다고 하셔도 되고 종이의 두께가 0.1mm라고 합시다. 엄청 얇죠. 0.1mm라고 합시다. 이 종이를 50번 접을 겁니다. 50번 접을 때 많이 접죠. 사실 종이를 이렇게 직접 접어보시면 알겠지만 10번 이상 접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집에서 한번 접어보세요. 10번 접으면 굉장히 실력입니다. 보통 8번까지 이렇게 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50번을 접게 되면 이것의 두께는 길이는 그랬을 때 이 종이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1mm니까 0.1mm 곱하기 한번 접을 때마다 두께가 2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2배씩 늘어나니까 50번 접었다면 2의 50제곱이 될 겁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요. 1억 1200 580 1억 1200 1258만 9990km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읽기도 힘들죠. 읽기도 힘듭니다. 이 길이가 얼마만큼 큰 길이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런데 이게 여기 이 길이가 거의 어떻습니까? 거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왕복이죠. 요거 3개면 요 종이 3개면 와, 지구에서 태양까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왕복할 수 있어요. 그만큼의 두꺼운 길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지수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써야 되죠. 얼마나 불편하고 복잡하겠습니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처럼 여러 가지의 실생활에 있는 문제들도 좀 더 심플하고 더욱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또 이제 여러분 중2 여러분과 또 깡수학 쌤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